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전에 발사된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발사체와 정상 분리돼 우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산발적이면 안 된다며 대통령실은 말하는 조직이 아닌 일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독재를 주장하는 여당과 총선 민심을 외치는 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4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1년 새 47조 원 증발했는데 특히 삼성은 영업이익이 92%나 줄었습니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위가 내일 출범합니다. 정부와 대립 중인 의협과 대전협은 이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뉴질랜드에서 오전에 발사되는데요. 50분 뒤에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되면서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일렉트론은 오전 7시 32분에 뉴질랜드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한 지 50분 정도가 지난 오전 8시 22분 군집위성 1호는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된 뒤 우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일렉트론은 앞서 오전 7시 8분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비행체와 부딪힐 위험이 있어 발사 시간이 14분으로 미뤄졌습니다. 준비하며 지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12분을 남기고 카운트다운이 멈추기도 했지만 문제가 해결돼 다시 카운트다운이 재개됐습니다. 일렉트론은 1단 엔진,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을 마친 뒤 최종 궤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이어 오전 11시 57분 우리 지상국이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을 확인하면서 위성이 정상 작동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산발적이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말하는 조직이 아닌 일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대통령실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름으로 메시지가 외부에 산발적으로 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비서들이 하는 게 아니라면서 대통령실은 말하는 조직이 아닌 일하는 조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 과정을 보좌하며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로 박영선, 양정철 인선설이 보도된 뒤 여야 안팎에서 비선 논란 등이 제기된 걸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정론이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의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퍼지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한편 의원직을 내려놓은 정 실장은 오늘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오후에는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당은 입법 독재를, 야당은 총선 민심을 외치고 있죠. 여야가 또다시 정면 대치 상황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맞은 여야가 오는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 정쟁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총선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싶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빼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5월 임시회 의사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대치 기류가 한층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200석 정도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의 대립이 고착화되면서 이어질 국회에서도 협치보다 정쟁이 일상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이 4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1년 새 47조 원이나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삼성은 영업이익이 92%나 줄었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4대 그룹 주요 국내 계열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액은 24조 5천억가량으로 이전 해보다 66% 정도나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92.7%로 가장 커 1등 자리를 현대차그룹에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11조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본 것이 이번 결과의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재계 2순위인 SK그룹 계열사 역시 하이닉스와 에너지 쪽의 영업이익이 줄면서 전체 영업이익이 79.5% 떨어졌습니다. LG그룹도 지난해 적자로 돌아서면서 지난해에 2,700억 원 넘는 적자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이익 40% 이상을 기록한 현대차그룹은 1년 새 5조 원이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죠. 의료개혁특위가 내일 출범하는데요. 의협과 대전협은 이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 출범해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와 보상의 공정성 제고 등을 포함해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장을 내정한 상태입니다. 참여단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대척점에 선 의협과 대전협은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들 단체도 참여해줄 것을 거듭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의대 증원은 당장 확정을 앞둔 상황이라 이 문제가 특위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가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석박사를 취득한 고학력자의 경우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뚜렷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는 사상 처음으로 50.5%를 기록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 또한 76.2%로 20년 전보다 15% 넘게 올라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한편 이 가운데 석박사를 취득한 사람의 비중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3.2배로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서울 주택의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오히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 서울의 주택 전월세 거래 가운데 전세는 5만 8천여 건, 월세는 6만 6천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 비중이 46.9%를 차지하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로 가장 작은 수준을 보인 겁니다. 비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강화되면서 전세에 비해 월세 비중이 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생활필수품 25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설탕값은 약 19%나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7개 생활필수품 가운데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설탕은 가장 높은 18.7%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는데 설탕값이 뛰면서 설탕이 들어가는 과자, 아이스크림, 케첩 등도 줄줄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편 참치의 경우 가격은 비슷한데 제품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양상을 보여 협의회가 이 실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는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습니다. 내일부턴 다시 기온이 올라서 더울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쳤는데요.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비가 오는 동안 천둥과 번개가 치거나 돌풍이 불거나 쌀알,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지역은 앞으로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순간풍속 초속 15m가 넘는 돌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7도 낮은 17도 보였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